보석처럼 빛나라고 주얼리라고 친구들이 지어줬다죠. 근데 사실 그 이름은 와전됐어요. 정확히는 디올리예요. 싼 것들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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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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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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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갈래요. 싼 것들은 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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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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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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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갈래요. 디올리 디올리 명품으로 고속도로까지 내고 싶어요.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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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가게 해주세요. 디올리 빵에 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제1견 한동훈 한번 싸대기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김채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한동훈이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언론을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자, 옛날부터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네. 언론 공작을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났다면서요? 정평이 나 있죠. 특히 한동훈이 좀 이렇게 언론들 쪽에 관리를 아주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애쓰고 있죠. 또 말도 약간 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네, 옛날보다는 좀 더 말을 더 뭐랄까 머리를 써서 한다. 머리를 써서. 근데 문제는 네. 한동훈이가 언론 공작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언론이 한동훈을 띄우는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동훈 띄워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니, 그 말씀은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마누라를 왜 띄워주냐고요. 그렇죠. 한동훈 마누라가 왕뚜껑인지 한뚜껑인지 그 박스 들고 네. 막 그 가벼운 걸 엄청 무거운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뭐 그걸 띄워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법무부 장관 마누라를. 네. 얘네는 뭐 그런 적 없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거죠. 한동훈을 띄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한동훈도 언론을 잘 다루지만 언론들도 한동훈을 필요로 한다. 네, 필요로 하고 네, 지금 기득권 결합이 되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검언 동일체. 네, 언론에서 열심히 띄워준 게 한동훈하고 이준석이잖아요. 네, 지금 그랬죠. 네, 그다음에 이낙연도 열심히 띄워주려고 하는데 네. 뭐 띄워줄 게 없어가지고. 네, 좀 주춤하고 있죠 지금. 네, 주춤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좀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정세가 지금 아주 굉장히 뭐 급변합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방송할 때만 해도 김기현이 지금 잠적했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잠수 타는 놈들하고는 친구 사귀지 말라고 막 선생님이 그러셨었는데 네. 바로 사퇴를 했어요. 예. 사퇴도 뭐 공식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 나 안녕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기분 나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허. 그러니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기 때문에 네. 뭐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사퇴 얘기를 할 맛도 안 나고 뭐라 하기도 싫고 네. 윤석열하고도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요. 예, 회장이랑 그 사진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페북으로 띡 던지는 네. 아주 무성의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불만이 있다. 불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인요한 내세워 가지고 사실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들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네. 계속 니네 이제 불출마하고 좀 물갈이 해야 되니까 그래 좀 신선하게 해가지고 그래야 윤석열 살아날 수 있고 용핵관들 새로 낼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라. 그렇죠. 라고 했는데 장재원이 이제 이빨을 이제 머금고 알았습니다. 나를 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내려갔고 김기현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보기에 바지니까 꽤 버텼죠. 꽤 버티고 윤석열이 네덜란드 가기 전에도 전화를 했답니다. 네, 너 네. 그만 내려놓고 불출마 선언하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표정으로 이제 공항에서 나갈 그렇죠. 때까지는 예, 악수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 있을 때 그냥 네덜란드 있을 때 그냥 그만둬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돌아왔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이 가서 이제 윤석열을 맞이했더라고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 윤석열이 원한 것은 어허. 대표직은 맡아도 되는데 네, 불출마를 선언해라. 했는데 거꾸로 그러니까요. 대표직은 사퇴하고 야, 불출마 선언 안 하는. 최근 정치 저희 그 상황에서 네. 이 바지가 이렇게까지 반란한 거는 네. 드문 일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죠. 바지가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기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김기현이 봐도 윤석열이 별거 아니고 아, 이제 몰락하는 것 같고 그 정도는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을까? 전 이준석 같아요. 그런 거군요. 윤석열을 치는 선봉에 서 네네. 있는 이준석이 네. 만났잖아요. 만났더라고요. 네. 5시간 만에 사퇴를 선언했다는 거죠. 이준석 만나고 나서. 이준석 만나고 나서 5시간 뒤에.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욕 엄청 한 다음에 아. 이준석이 윤석열 끝났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김기현이 정말이에요 뭐 이러면 진짜야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어허. 교육을 좀 한 다음에 네. 야 더 정 나중에 힘들면 내가 너 챙겨줄 수도 있어. 아. 뭐 신당 할 때 네. 따라 나오면 되지 않냐 분위기 봐서 음. 뭐 등등등 그런 둘이서 얘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에이 그래 잘됐다 더러운데 그만둬야지 네. 해서 사퇴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보다는 저 자기 국회의원직 네. 이게 이제 자기들로서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내가 대표는 그만둬도 이건 이제 이 총선 이거 국회의원직은 내가 넣을 수 없다 이것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네. 윤석열이 저물어 간다는 것을 느끼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쪽에서 끌어당기는 측면. 또 끌어당기고 이준석이가. 이준석이가.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대선 때 이준석이 이제 도망 다녔잖아요. 네. 갑자기 무등산 가고 막 그랬었지 네, 않습니까? 네, 돌아다니다가 네. 걔가 울산에 있을 때. 네. 울산에 있을 때 갑자기 윤석열이 모든 일정을 그만두고 네. 차를 타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네. 그때 이제 이거를 그 옆에서 보좌해 주던 게 장재원이고 울산에 있는 게 김기현이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실은 개국 공신들인데 맞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다 쳐버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장재원은 이를 악물고 뿌려다 주십시오 그랬는데 네. 근데 장재원이는 옛날에 청문회 때 윤석열을 엄청 공격했죠. 엄청 깠죠. 엄청 깠잖아요. 네. 윤석열이 뒤끝이 센 사람이거든요. 그게 남아 있구나. 그런 것도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용핵관과 윤핵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진짜 용핵관은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 단 한 번도. 한 번도 자기 앞에서 머리 박고 네. 막 살살 기고 이런 사람들이지 자기한테 그렇게 아픈 소리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네. 모욕을 당한 적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장재원이나 김기현, 장재원 같은 사람은 다르죠. 네. 윤핵관은.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이런 결정을 할 때쯤 되면 그게 떠오르겠죠. 그래 너 옛날에 나한테 모욕 줬지. 좀생이군요. 좀생이죠. 예. 좀생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화합의 정치는 못 하겠어요. 아유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준석이 요즘 뭐 작두 탔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그때 이제 그 강서구청장 그 뭐 저 격차도 얼추 비슷하게 맞추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김기현 길어봐야 2주다. 네. 그랬는데 2주가 돼도 그만두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야 뭐냐 너 예측 틀리지 않았냐. 근데 이준석이 좀 더 보라고. 그랬는데 진짜 사퇴를 해버렸어요. 네. 이거는 뭔가 굉장히 그 소통들을 뭔가 많이 하는 건지 뭐 얘가 정보가 없이 작두를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천공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면 아하. 정보가 있다는 게 고급 정보. 그런 거죠. 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큰형님 정보 쪽이 들어오지 않냐. 아하. 그래서 저는 보수대 연합을 만드는 데서 이준석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도 당기고. 지금 빅피처. 네, 네, 빅피처. 선생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네, 큰 손 빅피처가 있다 지금. 네, 거기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정보를 많이 주겠죠. 네. 그래서 자신 있게 고급 정보를 가지고 네네. 이런 얘기들을 떠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군요. 천공이 아니라면. 천공이 제자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우리 저 한뚜껑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비대위원장. 네. 이게 뭐 지난주만 해도 뭐라고 할 뉴스예요, 지금 이게 선생님. 그렇죠. 근데 지금 일주일 뒤가 됐는데 네.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이걸 그냥 써버리는지 그냥 막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싸대기 맡을 뒤만 해도 뭐 한동훈, 김한길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원희룡 얘기 나오고 뭐 나경원 얘기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쏙 들어가 버렸고 한동훈 거의 기정사실로 뭐 얘기되는 분위기입니다. 될 것 같은 분위기죠. 네. 이미 지금 내정이 해놓은 것 같죠, 이 정도면 선생님.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버리고 나서 보수대업을 만들 때 한 축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이 왜 그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일단 극우 세력의 호감도가 높은 인물이고 즉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약간 젊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들은 20, 30대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건 허상인데 그리고 여성들이 좋아한다는데 그건 진짜 아닌데 또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데요. 대단히 싫어한다는데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표를 좀 끌어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한동훈을 내세우는 건데 확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할 겁니다. 즉 국진당 지지 세력, 극우 세력 말고 다른 쪽에 표를 많이 끌어올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요거라도 지켜라 잘. 지금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분열되니까 뭉치게해서 좀 지켜라. 윤석열 이후에 이제 이 역할인데 그러면 왜 한동훈이 꼭 발탁이 돼야 되느냐? 딴 사람 발탁한다 만약에 이준석 같은 사람은 이 역할로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윤석열이요. 윤석열이 난리 나겠죠. 김건희랑요. 네, 난리 나겠죠. 카톡도 주고받을 수 없잖아 이준석은. 김건희가 직접 카톡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동훈이 편하지.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이 당선된다.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랬을 때 윤석열은 이것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말 그야말로 비상대책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미국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 되려면 측근. 윤석열이 반발하지 않을 인물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또 윤석열을 안심시켜 놓고 언젠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인물. 한동훈이 적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이 지금 띄어지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은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이 큰 그림은 그림을 모른다 지금. 큰 그림은 모르고 이제 한동훈이 시켜서 국진당 완전 장악하고 용역관 다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혼자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나 뭐 이런 거 뇌세포 파괴가 이런 건가요? 원래 머리가 나빴는데 거기에 이제 술도 먹고 또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 또 사고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현재는 상당히 망상에 사로잡혀 전응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죠. 지금 자기 운명을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한동훈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기자를 만나서 회견이 아니죠. 기자를 질문해. 국힘당 내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뭐 비대위원장도 안 하고 입당도 안 한다. 선생님 이 얘기는 나를 옹립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추대해라. 그렇죠. 싹 다 정리해라. 안 그러면 안 들어간다. 길 닦아놔야 들어가. 길 닦아라. 그렇죠. 그만큼 지금 자신감에 넘쳐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준석, 한동훈, 이낙연 셋 다 기운차를 먹었는지 기운이 막 넘쳐요. 기운이 넘쳐요. 셋 다. 그래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뭐 이낙연은 약간 이제 약발이 떨어졌는지 지금 어제 오늘 그렇습니다. 이낙연은 갑자기 갑자기 흥분했다가 한동훈은 기운이 끝까지 치솟는 지금 아주 그냥 하늘을 치솟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역시 뭔가 백업이 있다 이거. 백업이 있다.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나도 한번 큰 꿈을 꿔도 될 만큼 누군가 든든한 뒷배가 생겼구나 하는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버릴 수도 있는데 그 버리게 되는 조건은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입니다. 윤석열보다 더 좋은 주인을 만날 때는 배신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윤석열을 조인트 깔 수 있는 주인. 그렇죠. 또는 윤석열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주인. 왜냐하면 서로 비리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예. 나쁜 짓을 엄청나게 같이 한 사이예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의 비리는 빠삭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멸의 관계거든요. 아하. 근데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제 앞에서 그 정도의 주인이면 충성을 주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게다가 한동훈은 그 나르시즘 성향이 있잖아요. 네네. 인정욕이 강하고 아. 관종이고 네. 그다음에 특별 대우 같은 걸 많이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길 닦아라. 길 닦아놓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죠.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네네. 그 위를 걸어가는 쇼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연출. 그때 또 이제 책 하나 딱 들고 책 하나 빨간 책 들고. 빨간 책 들고 네. 딱 걸어가고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대권 이렇게 써 있겠네요. 예. 영어로 영어로 아씨 영어로 뭐지 대권? 원서. 아니 진짜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사진들을 뒤져보거든요. 네. 그럼 뭔가 굉장히 그 연출된 것 같은. 네. 막 시계면 막 이 뭐 목도리면 막 넥타이며 막 안경이며 다 자세도 뭔가 다 이래가지고. 네네네. 그런 거 아주 신경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못지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못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대통령실 사진은 무조건 다 한동훈. 네. 예. 절대 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제 정치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이거는 말을 준비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거 같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야, 이거 외웠을 것 같은데 밤새. 뭐 그 엄청 뒤지고 준비해서 뭐 누가 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녹두꽃을 만나 싶기도 하고 드라마. 네. 넷플릭스에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주성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전범용 장군이 네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것이네 이렇게 얘기했던가. 명대사죠. 저 최근에 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예. 야, 진짜 아주 좋은 드라마.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네, 옛날 때 그걸 있었잖아요. 봤다. 여러 사람이 가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길에는 인간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짐승이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산에 가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요. 짐승 길이 있어요. 네. 동물들 길. 네네. 그래서 한동훈이 가는 길에는 사람이 갈까 과연 안 갈 거라고 봐요. 짐승들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길은 아니고 짐승의 길이다. 많은 짐승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군요. 짐승끼리 열리는 거죠. 네, 짐승끼리.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혼자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자기가 그 위기가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 말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말고 네. 몸도 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고를 계속 칠 거니까. 한동훈 사고 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몸살이면부터 사고를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사고는 안 치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지. 엄중. 네. 계속 엄중하잖아요. 네. 이 한동훈은 촐싹촐싹이 특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촐싹촐싹 생각 없이 계산하지 말고 머리 돌리지 말고 막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폭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짐승길로. 네, 짐승길이자 이제 그게 저승길이 되고. 그렇습니다. 황천길이 되겠군요. 감옥길도 되고. 감옥길도 되고. 예. 네, 아주 좋네요. 네, 그 길로 쭉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바타 아니냐. 네. 아바타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죠.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이제까지. 근데 기자가 네. 맹종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아바타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 이럴 때 그러죠. 누가 물어봤냐 뭐 이런 얘기. 우리가 그렇게 안 보는데 너는 왜 맹종이란 말을 쓰냐. 그러네. 갑자기 맹종이란 지가 말이 맹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네요. 왜 이 얘기를 튀어나와요? 저는 맹종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맹종인 것 같아요. 농담이고. 그런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심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김건희 그 몰카 명품 받은 거 어떻게 보냐라고 하니까 뭐 다른 얘기는 또 이따가 얘기하더라도요. 몰카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무슨 공작까지 나와요 이게? 아니
다 카톡 보내가지고 네. 받으시겠냐고 해가지고 싼 거 보낼 때는 답 없다가 명품 보내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본 거 이게 무슨 공작이냐는 겁니다. 근데 야, 이 공작이라고 하는 말이 네. 지 심리 속에 지금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동훈 띄우기랄지 이런 속에서 뭔가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겠네. 맹종, 공작. 공작. 네,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맹종하고 있다고 자기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경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맹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전 맹종한 적 없는데요. 네. 누가 맹종한다 그랬냐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바타 아니냐고 그러는데 했더니 아바타 했더니 맹종. 그렇죠. 갑자기 맹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맹종하고 있었다는 거고 남들도 그렇게 볼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깐족 공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주로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또 한 번 깐족권을 날렸어요. 네, 그건 뭐 한동훈의 특징이죠. 특징이니까. 무슨 말이 나오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걸고 들어가는 이 집요한 사냥개 기질. 사냥은 못하면서 계속 짓기만 하는. 1년 지금 반째 짓기만 하는 거죠. 짓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뭐 잡아놓지는 못하고. 이 정도면 정말 무능의 극치인 거죠. 그렇죠. 네. 입으로 뭐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진작 집어넣겠죠. 예. 자, 이제 이 특검법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특검을 지금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를 좀 날리는 거 이거를 지금 소위 말하는 큰손 빅피처 쪽에서 오더를 내린 것 아니냐. 네, 그 근거로 보는 거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했습니다만 동아일보 사설에서 사과하고 사과로 사과 관저를 나와서 아크로비스타로 가라.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도 하고 뭐 조중동도 하고 조중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계속 김건희를 깝니다. 금태섭도 까고요. 뭐 이준석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이 특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 주장해 버리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마치 그 87년 당시에 노태우가 갑자기 나와서 6.29 선언을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해 보면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중동도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아요. 대통령실도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몰리는 거고. 그렇죠. 거긴 너무 잘하는 거죠. 식당에서 아저씨도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동네 아저씨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관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김건희를 친다는 것은 뭘까요? 김건희를 친 게 아니라 사실 윤석열을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김건희만 딱 집어 날릴 수가 있습니까? 못 날리죠.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결국 윤석열 버리기가 지금 진행되기 시작했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 한동훈은 쉽게 배신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윤동훈이래. 윤석열과 한동훈을 합치셨군요, 드디어. 이거 아메바처럼 둘이서 붙어서 공생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심지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합쳐서 윤동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헷갈려요. 뭐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아주 젊어서부터 검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윤석열 밑에서 시다발이 하던 그러니까 수족같이 시중 들던 사람이에요. 조선 제일 견이죠. 그 개노릇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봐도 과거에 보면 진짜 굽신굽신했거든요. 윤석열한테. 이게 하루아침에 딱 깨고 나온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전두환과 노태우는 동업자 관계인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 죽음과 가신의 관계, 주인과 개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치고 나오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한동훈은 심지어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의 카톡으로 지시를 받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내용을 뭐 둘이 연애한 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신한 거죠? 가신이네요, 가신. 한동훈이 김건희한테 지시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카톡을 많이 술 따라 이랬을 리는 없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세 사람은 정말 비리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가 죽으면 같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배신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내용 특검도 말 조심을 하잖아요, 제법. 네네. 그러니까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는 것은 네. 사족입니다, 사족. 제가 볼 때.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건데 독소 조항이 있다, 네네. 악법이다, 민주당이 선전선동하려고 만든 법이다. 네네. 뭐 이런 식의 험담을 막 늘어놓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만 늘어놓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너 역시 김건희 개구나. 아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 한마디 먼저 띄우는 거예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라는 말을 던진 거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사족이다. 사족이다. 실제로는 지금 김건희 특검 들어갈까봐 상당히 불안해하고. 불안해한다. 막으려고 그런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윤희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 아버지 뭐 땅 사실은 사놓고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제가 뭐 옛날에 입에 침은 발라 뭐 이런 노래도 만들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윤희숙이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동훈이 뜨려면은 일정하게 이제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코칭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해야 되겠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주종 관계고 이러니까 그렇죠. 아직 그러면은 뭔가 큰손 정말 큰형님의 믿음을 아직 믿음이 아직 부족한 건가? 큰형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군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정도로 지금 용기를 낼 정도로 아직 뒷배가 든든하지는 않은 것 같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이 김건희나 윤석열을 물어뜯기 시작하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딱 보면 돼요. 그 순간 주인 드디어 바뀌었구나. 드디어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구나. 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한동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 그다음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든 그런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다. 정당 선택권 침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일각에서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쓱 받긴 받더라도 특검을 받더라도 특검을 누가 할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다랄지 이것도 안 되면은 뭔가 좀 다른 방안 뭐 대법원장한테 넘긴다랄지 뭐 이런 식으로 쓱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점도 야 총선 전에는 하지 말고 총선 뒤로 하자 이러면서 쓱 밀어버리고 민주당이랑 좀 딜을 하고 아이고 저 이재명 뭐 수사 이런 거 좀 뒤로 밀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수법 아니냐 이 말이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그런 짱구로 굴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요. 비대위원장 됐을 때 민주당하고 교섭하기가 쉽겠나 싶어요. 또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안 하는 것도 둘째치고 그동안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입만 열면 민주당을 욕하고. 협상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한동훈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그 사실상 정치 검찰이 파쇼적 탄압을 하는 데서 선봉장은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고요.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씻고 민주당 사람들 씻고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한번 상하면요 만나기도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돼서 교섭하고 협상하자 특검법 이러면 누가 나가겠어요 거기에? 안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는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한 거예요 옛날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게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치를 할 거면 민주당 쪽에서도 일정 정도 합리적인 인물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처신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협상도 하고 뭐 그 사람들 설득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한동훈은 내일이 물어뜯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비호감과 악감정을 키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윤석열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와서요. 그 디올백 수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선생님 너무 재밌던데 이게 심리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디올백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 또 대답을 안 해요. 안 하고. 민주당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킨다고 하던데요. 이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저한테 물어보면 왜 제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옹호하느라고 바쁘니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제 몰카 공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이거 심리 한번 분석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기자들이요. 이 얘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요. 기자들 심리를 분석해야 됩니까 지금? 아니 민주당이 시켰다고 지금 모욕하는 거잖아요.
거죠. 아, 너 민주당이 시켜서 그러는 거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어허. 민주당이 시켜서 지금 질문하는 거지. 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네. 뭔 증거는 있나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지. 한동훈의 특징. 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발을 했어야죠. 아, 민주당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하. 하여튼 한동훈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김건희 명품백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계속 그게 나타나는 거군요. 속마음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은 그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물어본 건데. 진짜로 관련 없고 김건희랑 우리처럼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카톡 집사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호적 기자가 많을 테니까. 아. 근데 왜 지가 굳이 제가 왜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 이 얘기는 결국에는 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 김건희랑 관련이 있고 네. 김건희 질문하면 곤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그럼 이건 선생님 그 아까 그 말한 쫌생이에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소심한 거네요. 자백왕. 자백왕. 소심을 넘어서 그 자백왕. 자기도 모르게 자백하는 자백왕. 나도 모르게 네. 속마음을 말해버리는.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숨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예. 즉시적 대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즉시적 대응. 네. 깊은 사고 속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즉시. 아까 그 길 얘기는 좀 생각한 것 그건 좀 같은데. 이제 문장을 준비해 온 거예요? 이건 갑자기 들어온 질문 같은데 바로 나가니까 얼마나 얕은가 사람이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얘도 그러면 선생님 그 뭡니까 그때 그 저 도어 스태핑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네. 도어 스태핑 같은 게 굉장히 불리하겠네요 얘도. 도스트뱅 하면 장난 아닐 거예요. 싸우겠는데 기자들이랑.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하겠죠. 나는 윤석열이 걔가 아닙니다. 뭐 이제 내가 나를 지금 죄로 보는 거예요? 나는 맹정 무슨 맹정 뭐. 지금 내가 조선 제일견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렇게 속마음을 막 털어놓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거취를 물었어요 민주당 의원이. 네.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혼자 궁금해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민주당 의원한테. 이게 약 올리는 거잖아요.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사방팔방 적을 만든다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일걸요. 한동훈을 더 싫어한다. 국민들도 한동훈 더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예. 특히 좀 나이가 좀 있고 이런 분들 더 싫어합니다. 깐족대고 철싹거린다고. 네. 그래서 이런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부적격이거든요. 예. 마이너스 요인인데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죠. 이미 굳어져서.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래 오히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하면 잘 됐다. 오히려. 등판해라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총선 나오고 뭐 네. 정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이는 거기 나와서 자기 이 실력을 네. 다 드러내야 돼요. 네. 생중계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거 하다 국민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싸우고. 뭐 그런 모습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선생님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가뜨리고 저렇게까지 무도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건 비등하거든요. 비슷해요. 국힘당이랑 민주당이랑. 네네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이 되면 어차피 이 구도 자체는 별로 변할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좋아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무당층이 좀 더 여기를 더 싫어할 거다 이런 건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먹는 네.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한 30 나오고 네. 국민당 30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30만 먹겠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네, 일단 그거죠. 30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 이상은 사실 한동훈이 무리예요. 한동훈의 인간이라는 그 예. 자체를 봤을 때 나머지는 누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네. 이준석, 이낙연, 이런 사람들. 금태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먹겠다는 그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렇죠. 부동층이라고. 부동층을 하시죠. 네. 부동층 이제. 민주당으로 가지 않게 최대한 우리 쪽으로 땡겨오겠다. 네네. 그래서 뭐 다수당이 되면 좋고 그게 다 합쳐서 예. 안 되더라도 선전을 하면 총선 끝난 다음에 선관위 장악했겠다, 검찰 장악했겠다. 예. 당선자 민주당 당선자들 몇 명 날리고 네. 겁주고 네. 캐비넷으로 그래서 또 끌어오고 이러면서 여소야대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이 되면은 뭐 괜찮다라고 나설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저 강하게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처럼 하면 제가 보기엔 똑같을 것 같은데요. 네, 진작 한동훈 탄핵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또 몸집 키워준다고 가만히 있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양 노래 부르던 서결이 어디 갔어? 마양 노래 부르던 동훈이 어디 갔어? 서결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서결이 어디 갔어?
동훈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동훈이 어디 갔어? 남한텐 공정상식, 지들은 무법천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철면피들아. 서결이 말 좀 해봐. 동훈이 말 좀 해봐. 아니 왜 말을 못해? 입에 뭐 마약이라도 문 거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마약 검사한 너 서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계좌 탈탈 턴 동훈이, 서결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서결이 어디 갔어? 동훈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동훈이 어디 갔어? 남한텐 공정상식, 지들은 무법천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철면피들아. 서결이 말 좀 해봐. 동훈이 말 좀 해봐. 어? 아니 왜 말을 못해? 입에 뭐 마약이라도 문 거요? 서결이 처남은 땅에 미쳐서 불법 저지르고, 동훈이 처남은 동료 검사들 성폭행하고, 똘마니 처남은 친구들이랑 마약하는데 검사 처남들 대단하구나. 검찰공화국, 남한텐 공정상식, 지들은 무법천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철면피들아. 서결이 말 좀 해봐. 동훈아 말 좀 해봐. 아니 왜 말을 못해? 입에 뭐 마약이라도 문 거요? 마약 마약 노래 부르던 서결이 어디 갔어? 마약 마약 노래 부르며 연예인 잡아들이던 동훈이 어디 갔어? 서결이 말 좀 해봐. 어? 말해봐. 동훈이 말 좀 해봐. 아니 왜 말을 못해? 뭐 입에 뭐 마약이라도 문 거요? 김건희 지키기에 급급한가? 기다려. 싹 다 감옥 갈 텐게.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려야지. 예, 아이고 한국의 그 검사 처남들이 가장 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검사 집안에 들어가면 다 살기 좋습니다. 네, 아주 뭐 마약을 해도 괜찮고요. 네, 아이들은 애 패고 학교에서 애들 패도 괜찮고요. 네. 부동산 투기해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뭐 동료 검사들 뭐 성폭행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주 무법천지입니다, 아주. 예, 저희 여러분 서울의 소리가 지금 수익 창출이 정지됐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백자 TV도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촛불행동 TV도 정지가 됐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 진보 유튜버로서 열심히 앞에서 선봉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많이 여기 아래 나가는 계좌로요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후원들 해주시면 여기 나가고 있군요. 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야심차게 방송을 하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영등포의 부장들. 그거 뭡니까? 무섭죠? 네, 영등포의 부장 김앤장. 재밌죠? 네, 그래서 야심찬 방송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 홍보 영상을 저희들이 한번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음험한 정치야학, 여러분들의 관음증을 충족시킬 영등포의 부장들 김앤장. 밀실 대공개, 본격 비밀회담 생중계, 서울의 소리 최초의 예능시사 느와르, 영등포의 부장들 김앤장. 시청자 여러분을 각하로 모시겠습니다. 한중 권력을 쫓는 자들을 정의 이름으로 탕탕탕. 네. 재밌어 보이는데 선생님? 저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김앤장을 폭로하는 방송을 하시나 했는데 주인공들이 김앤장이시네. 그렇죠. 이제 우리 김 PD님이랑 장 PD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서울의 소리도 동접자 10만 방송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방송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수요일 밤 10시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그 촛불행동 TV에서 네. 내일 공개 방송을 합니다. 선생님 거기 내일 나오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것 같은데. 네, 내일 선생님 모시고 또 한번 대담을 잠깐 나누는데요. 네, 촛불행동 TV가 지난 4월에 개국을 해서 지금 이제 5만 5천 정도 구독자가 됐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30여 분 모시고 공개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네, 아래 그 QR이나 비틀리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 20명까지 됐고요. 30명 한정이거든요. 네, 여러분 한 대여섯 명 빨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윤석열이 파리에서 술 먹다가 뭐 그랬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포가 안 된 거죠. 아, 그런 건가요? 엑스포 유치 활동할 때 유치 활동 열심히 안 하고 술 먹느라고 술 처먹느라고. 가서 엑스포 유치하러 간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가서 그 활동은 안 하고 술만 처먹은 거 아닙니까? 아, 음주 활동만 했군요. 그렇습니다. 유치 활동은 안 하고. 네. 어쨌든 이 사건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데 윤석열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총수들을 앉혀놨잖아요. 쫙 내놓으라 하는 대한민국을 지락펴락하는 총수들 앞에 쫙 앉혀놓고 술 폭탄 좀 먹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니들이 아무리 재벌 총수라도 내가 더 높아. 술 나만큼 먹을 수 있어?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오래 와야지 내가 어쩔 거요. 압수수색 당해볼래? 아, 실제로 다 한 번씩 당했던 사람들이래요. 윤석열한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때 윤석열은 최고의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희열, 권력. 너무 좋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이런 자리.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쫙 모아놓고 혼자 떠든다든가 이런 자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센터 사진 여기에서 완전히 뭐 미쳐버릴 것 같은 희열을 느끼는 거고 윤석열은 이런 자리에 딱 총수들 앉혀놓고 술 먹고 총수들이 뭐 엄청 토했대요. 너무 먹였겠죠. 너무 먹였으니까 뭐 몇십 장을 먹었대요. 권력을 가지고 윤석열은 먹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희열을 짜릿함. 내가 술도 더 세. 술도 더 세 내가. 이런 자리가 이제 그래서 만들어졌을 거고. 또 뭐 이제 워낙 술 처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긴 했겠지만 어쨌든 총수들 입장에서는 몹시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운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산.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가 결정나기 나흘 전에 지금 이걸 술을 먹은 거예요, 파리에서. 그다음에 엑스포가 이제 무산이 됐고 완전히 말도 안 되게 119대 29. 와, 진짜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부산 시장을 갔습니다. 떡볶이를 먹는데 뒤에 또 병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 또 데리고 가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술 먹이면서 엑스포 되면 내가 한 잔 또 살게. 이제 떨어졌잖아요. 떡볶이 산 거지. 그래가지고 또 와 자식들아. 그리고 그날 술 먹이면서 자기가 기선을 잡았다 생각하고선 앞으로 쩍 한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너희들은 다 내 밥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재벌 총수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폭탄주나 마시고. 폭탄주. 신세가 참 가련하죠. 가련하게 됐습니다. 뭐 단 한 번도 누구 앞에 고개 숙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건희가 그랬잖아요. 뭐 한국 기업은 뭐 이류인데 정치인 3류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업가들이 정치를 좀 우습게 보는 게 있는데 그랬다가 이제 막 사방팔방 두드려 맞았겠죠. 근데 그런 심리가 있는 기업가들이 이렇게 끌려나가서 병풍을 치고 있으니 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다 저런 놈은 처음 봤다. 전두환, 노태우도 저러지 않았고 이명박은 뭐 오히려 기업가들 앞에 서서 기었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들 데려다가 떡볶이 먹이면서 병풍 세우는 놈 아니에요. 그 떡볶이 안 먹은 저 재벌 거기 뭐 들어갔다면서요, 조사. 그러니까 이게 기업가들 입장에서 진짜 미친 게 만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그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의 자동차 공장이었나요? 삼성이 투자했던 1조인가를 투자했다는데
지금 그게 이제 러시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완전히 반 러시아 정책을 써버리니까 네. 지금 뭐 완전히 날라가 가지고 14만 원에 팔았다는 것 같아요. 아. 1조의 국민을 조성했다가 14만 원에 팔았다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태원인가요? 이번에 중국 그 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면 큰일 난다. 미국, 중국 적당하게 외교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재벌들 입장에서도 네. 윤석열 때문에 완전히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죠. 재벌 예. 숯불 나와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네. 올해였던가요?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그거 했죠. 재벌 삼성 이재용이가 촛불 나와야 된다. 네. 최태원도 나오고 막 최태원도 나와야 된다. 나오고. 지금 뭐 무기 파는 동네 빼고는 다 손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 무기 대금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뭐 하여튼 재벌들이 윤석열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또 한미 정상회담 그때 바이든 왔을 때 돈을 또 얼마나 많이 줬어요 미국한테. 그렇죠. 근데 이런 짓을 시키니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 그 총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을 생각까지 들었을지도 몰라요. 병 주고 약은 없잖아요. 병 주고 폭탄주 주고 병 주고 술 주고 술 주고 떡볶이 주고. 떡볶이 주고. 그래서 아마 네. 재벌들이 속으로는 이를 간다.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에 네. 대해서. 저 정보들 좀 뒤로 넘겨주세요. 혹시 이 폭탄주 정보도 그러면 재벌들 쪽에서 빼돌렸나? 그런 언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의 자리가 네, 공개되지는 않을 텐데 네, 네. 누군가 흘렸을 것이다. 재벌이.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갔을 때 또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대사를 초치했다는 거. 네, 네. 야, 이게 진짜 완전히 국격 초치는 얘기인데요. 과잉 의전 때문에 그랬죠. 뭐 그렇다고 그러대요. 네. 이제 뭐 아직 뭐 때문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억측들이 뭐 많은데, 근데 이제 돌 때리는 건 대통령실에서 이건 통상적인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사를 조치하는 게. 네, 참 얘들은 대단한 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사고 수습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고 수습실. 대통령이 사고 치면 수습하는. 예. 그래서 변명을 이제 그럴싸한 변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황당한 사고를 치기 때문에 네네. 변명도 변명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상황. 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는 게 항상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변명을 하는 거죠. 예. 예, 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탈익받기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어제 그제 좀 중요한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소위 추행 갈등이 있었던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내렸던 징계, 이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계가 약하다. 네. 이렇게 판결이 나섰는데 네. 이번에 이제 2심이었는데요. 2심에서 법무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들어보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을 이제 이렇게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그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를 바꿔버렸대요. 네, 네. 너 일 잘하네? 이겼어 너. 이 자식 잘라.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증인이 나 이거 증언할 수 있다고 그런데 증언 안 불러버리고 네. 온갖 편법을 다 썼죠. 예. 이게 바로 정치 검찰들이 하는 전형적인 네. 그 추미애 전 장관의 표를 빌면 법기술입니다. 법기술. 법기술. 네, 그걸 악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예, 송영길 대표에 대한 구속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재판부들이 어쨌든 간에 좀 대단히 좀 그 윤석열 쪽으로 좀 줄을 서는 것 아니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법비라고 이제 욕들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네네. 그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한 검사가 네. 그 이재명 대표를 그 풀어준 검사거든요. 판사가 기각한. 예, 영장 기각했던. 기각한 사람.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일말의 희망을 좀 갖고 있었어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그랬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 빨리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빨리 추진하느라 판사에 대한 공작이 미처 다 되기 전에 한 거다. 네네. 그리고 판사도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현직 야당 대표를 갖다 구속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7시간 고민했다든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각한 건데 아하. 그 뒤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 판사에 대해서. 그랬죠. 근데 이 언론을 통한 난리 말고 뒤에서 또 얼마나 했겠어요. 예. 또 불러다 폭탄주 먹이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윤석열이 네. 등등등 이제 구워 삶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판결을 이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추측이지만. 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법부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워낙 얘네들이 날 때니까. 캐비넷 같은 거 준비하고 네. 네. 협박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네네. 또 법에 딱 부합하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법 네. 개혁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다 재판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 네. 싸우다가. 그럼 재판관이 판결 내리는 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네. 이걸 불공정하게 하면 판사 잘못만 하면 인생 망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가도 파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새롭게 구성됐는데 대북전단 금지법 그 풀어버렸죠. 그 불법이다. 네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네. 그래서 대북전단 날리게 됐습니다. 네, 날릴 수 있게 되죠. 그럼 그게. 이제 전쟁 나면 헌재가 책임질 겁니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들을 네. 소수의 아하. 헌법재판관들이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네. 뭐 세종시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전하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 된다. 그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 안 된다. 노태우 때는 토지 공개념인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예, 그것도 헌재에서 막았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득권의 초롱성이군요. 개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네. 역할을 했다. 그래서 헌재는 87년 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하. 헌재도 전 혁파해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예. 그렇게 보고 또 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의 불신이 엄청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할 거라는 네네.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의심이 아주 팽배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판결이나 헌재,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탄핵 네. 이제 판결 이런 거는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비등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그때는 거리가 네. 국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네, 네. 헌재로서는 이거 판결 잘못 내리면 헌재가 불탈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그걸 두려움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그때는 예. 우리한테 불리한 국민들한테 반대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국제정권일 때. 예,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대표 구속은 사실은 이제 파리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빨리 들어왔어요. 수개월이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재판 받으러 간다. 뭐 네. 검찰이 조사 받으러 간다 그래도 검찰이 안 받아줬어요. 오지 말라고. 네네. 필요하면 부르겠다고. 그렇죠. 왜 지금 이 시점인가?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반윤석열 투쟁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네. 치면서 아하. 전선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겁을 주고 민주당 네. 쪽에 손영일도 저렇게 됐는데 너희들 날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네. 탄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총선 이 반윤석열 심판선거 탄핵 선거로 치러질 것을 봉쇄하고 네. 민주당이 다른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겁을 주는 것도 있는 거군요. 겁 주는 게 있죠, 당연히.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석 신당만이 아니라 송영길 신당도 두 개를 한번 돌려봤었어요. 여론조사에. 네. 이준석 신당이 한 17%, 그다음에 송영길 신당이 13%가 나왔었어요. 아, 그것도 영향을 주겠네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희망을 날려버리는. 미리미리 날려. 미리미리. 지금 사실 이제 뭐 병리평으로 갈지 준연동형으로 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 민주진보 진영이 희망을 다 날려버리겠다.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진보 자체, 민주주의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겁을 주는. 비민주, 비국진당 사람들을 네네. 이 개혁적인 세력이 흡수하는 건 안 되게 아. 막겠다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죠. 몰이를 하는 거군요. 네. 이준석, 금태섭 이쪽으로 몰이를. 그렇죠. 그쪽으로. 네. 이낙연 쪽으로. 네. 이낙연이는 갑자기 어제 오늘 약간 간을 봐요. 네. 네, 왜 그러는 거죠? 이낙연은 일단 간이 적어요. 간이 작아서 간을 보는 겁니까? 네, 간이 좀 적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다. 그러니까 아주 뒤에서는 뭐 나쁜 짓 많이 하지만 대놓고 막 용감하게 뭐 모험을 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간대가 적어서 네네. 덜컥 겁이 났을 수가 있고 덜컥. 동조자가 적으니까 순간 내가 이거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런 것 때문에 깜짝 놀랐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장악력이 예상보다 낮다는 게 드러났죠 이번에. 손아귀에 진 사람이 없군요. 그렇죠.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걸 봐도. 확실하게. 네. 또 하나는 뒷배를 믿고 흥분해서 너무 서두르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배가 이제 너 나서면 우리가 밀어줄게 하면 네네. 흥분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대권의 꿈이 또 다시 나한테 오나 네. 했는데 밑에 사람들 다 설득하고 이렇게 준비를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흥분해서 혼자 저지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네. 네. 난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거군요. 그렇죠. 뒤돌아보니까 없네. 네, 그래서 아직 약이 좀 부족해, 뽕이. 좀 그걸 더 맞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낙연이 다시 힘내면 이제 그걸 줘서 이제 힘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중도층, 무당층을 비민주, 비국힘 이쪽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이준석 쪽으로, 이낙연 쪽으로, 금태섭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의 국힘당,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 신당, 뭐 금태섭 신당 이걸 쫙 다 합쳐가지고 보수대연합이죠. 네. 합체를 트랜스포머당으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하나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화성 18형을 쐈는데요. 제가 좀 재밌게 본 것은 발사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지금 이게 3번째인가 그렇죠? 네, 앞에는 발사훈련이 아니었고 그 시험 발사. 시험 발사였죠. 근데 발사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그거 실전 배치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시가 내려가자마자 아주 빠르게 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완전 실전 배치를 해서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꺼내 쏠 수 있게 지금 준비가 끝났다. 김종대 의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빠르다. 네, 김동엽 씨도 그런 얘기하고. 김동엽 씨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명령하니까 바로 그냥 쏜다. 김동엽 교수가 하는 얘기였군요. 바로 쏜다. 그거 보고서 이제 발사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전 배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미 화성 18형은. 그리고 이걸 쏘면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한테 뭐라 했단 말이죠. 워싱턴 얘기도 꺼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거망동하거나 도발을 하면 우리는 미국과의 전면적인 핵전쟁까지 불사할 거다. 그런 의지가 있다. 그리고 본토를 반드시 칠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본토 협박. 본토에 대한 공격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이게 미국은 좀 짜증나겠어요. 미국은 한반도에서 끝나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무섭겠죠. 무섭다. 당연히 무섭겠죠. 본토에 미사일 날라오면 뭐 백악관 빼고 떨어질까요? 바이든 머리가 철머리라서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무섭죠. 아무리 미국의 제국주의자들, 기득권자들이 모험주의자고 날뛰어도 미국 자체의 미사일, 핵미사일 떨어지는 건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미국한테 굉장히 큰 공포를 줄 수밖에 없고 또 인공위성까지 쏴서 정찰위성까지 쏴서 좌표 다 찍고 있는데 더더욱 무섭겠죠. 근데 사실 작년에 계속 북이 강경 대응을 하다가 약간 주춤했어요 올해. 별로 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했는데 결국에는 확인된 게 정찰위성에 집중한 겁니다. 정찰위성 쏠 때까지 만리를 보는 눈. 그걸 가지려고 그때까지는 그쪽에 집중하면서 총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정찰위성을. 그럼 이제는 공세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성 18형을 쏘기 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쐈잖아요. 남쪽에 있는 미군 기지 그 부산에 그 핵잠수함 미주리함이 들었습니다. 미주리가 난 마주리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그거 길이만큼 쐈고요. 딱 그랬더만요. 단거리 탄도 500 몇 킬로. 그 다음 날 화성 쏜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성 18형. 화성 18형.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 그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맞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찰위성까지 쌓겠다. 미국이 태도를 안 바꾸고 있으니 과거와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화성 18형 발사는 이제 맛보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진화되고 위협적인 방식을 쓰겠다고. 더 나올 거다.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표명을 했고 여러 가지 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살벌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북미 간에 아주 강력한 긴장 고조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거든요. 야, 그럼 총선 전에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한반도가 격동하겠군요. 이 전쟁 관련된 국면도. 특히 미국 대선. 대선이 내년 이제 하반기죠. 그 가을에. 이전에 북이 엄청나게 공세를 취한다 만약에 미국한테. 그럼 바이든이 제일 괴롭거든요.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 국무위원장 좋다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이 너무 사이가 좋다. 그럼 트럼프한테 엄청 호재입니다. 트럼프가 딱 그럴 거 아니에요. 바이든 너가 돼가지고 국가의 관계가 너무 나빠졌잖아.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 떨어지면 네가 받을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내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바로 이 문제 해결하고 다 정리해서 우리 안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바이든이 이것 때문에 질 수도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대선에 굉장히 안 좋은 악재입니다 이게. 네. 트럼프한테는 호재고. 어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그 편지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발 제발 좀 총풍 같은 거 이렇게 네, 미사일풍 뭐 이런 네. 거. 근데 바이든은 결사 막아야 된단 말이죠. 결사적으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북쪽은 당연히 지금 이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계속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하고 또 북을 1년 내내 올해 군사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계속하면 당연히 좌시하지 않고 이제는 본격적인 강경 행동으로 나갈 것이다. 네. 과거와는 다른. 그래서 내년에 한반도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들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갑자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날리고 네. 갑자기 북한이 ICBM을 날리는 걸로 사실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면 이제 그 지난주에 핵 협의 그룹이든가요. 네. 그 김태효가 미국에 가가지고 네. 이런 그 이제 아무튼 훈련에 앞으로는 핵을 쓰자. 네. 뭐 핵 관련된 훈련을 하자. 네. 뭐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주리라고 그 한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더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그 주변을 굉장히 긴장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럼요. 이런 게 좀 들어와 있다는 건데 이거 언론이 이걸 안 밝혀주니까. 드론이 아니라 수시로 들라고 그럽니다 지금. 네네. 핵 전략 자산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네네.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거 북한이 자꾸 왜 저래?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언론들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절 보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터진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쟁이 터지면은 북한 책임으로 보이겠어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네네. 쟤들 왜 저래?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1년 내내 남쪽에서 한미일 그러니까요. 군사훈련 또는 핵전략자산 전개 네네. 이런 걸로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네. 일본하고 군사훈련하는 게 아. 당연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처음에는 일본하고 어떻게 우리가 군사 협력을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막 저항이 굉장했잖아요. 네. 또 일본의 식민지를 전락하는 것이냐. 근데 지금 매일 합니다 일본이랑 훈련을. 예. 이제는 그냥 다들 포기한 것처럼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거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김종대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우리한테 이득이 안 된다. 그럼요.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본에게 주는 정보. 그러니까 일본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고. 사실은 미국 좋은 네. 일 시키는 거예요, 미국. 네네. 탄도미사일 쏘면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예, 대체로. 그러면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처음 쐈을 때 쏜 초기에 발견해야 되거든요. 네. 이걸 지네 나라 멀잖아요. 그럼 어디서 해줘야 되느냐? 네. 한국, 일본이에요. 한국, 일본 이걸 해주면 미국이 미사일 쐈어. 정확하게 각도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한 네, 거죠. 네. 한국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사일을 만약에 북이 쐈다 남쪽을 향해서 네. 그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 리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단거리 미사일을 쏘지. 네, 네. 단거리 미사일은 서울에 오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네. 뭐 아무리 길어야 뭐 10분도 안 걸립니다. 몇 분이면 바로 와버리죠. 한반도 전 지역은 미사일 발견 횟수 그러면 벌써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한미 미사일 경보, 한미일 미사일 경보 체계가 이거 만들어졌다 자체는 해서 남쪽에 안 보이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도움되는 사실상 거죠. 미국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 이건 부역하는 체제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봉사하는 체제다 이렇게 보는 게 네네. 틀린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좀 재미난 기사는 그겁니다. 보니까는 지하 터널에서 나오더라고요. 화성포 18형이.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종대 의원이 한 말은 그거였네요. 네. 킬체인이 효과가 없다. 그렇죠. 미리 알고 때려야 되는데 네, 네. 어디서 나올지를 모른다. 그렇죠. 좀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미국이 또 안보리에서 뭐 의장성명에도 뭐든 규탄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규탄이 아예 안 돼버렸습니다. 네. 다 무산됐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예전에는 막 제재, 네. 기본이 제재였는데 네. 지금 제재는 커녕 네, 성명도 규탄도 못한다. 규탄도. 근데 그래서 이제 몇몇 나라들 묶어가지고 뭐 그냥 언론 자기들끼리 발표를 냈어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근데 그것도 수사가 굉장히 쪼그라들었더라고요. 미국이 예. 우크라이나전 터졌을 때만 해도 네네. 40몇 개국 정도의 지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 동참을 한 나라들 40개국 정도 됐는데 이것도 이제 황당했죠. 네. 옛날 같으면 40몇 개국이 말이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동참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예. 러시아 제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든 게 또 몇십 표. 네네. 더 적게 네. 유엔에서 그때 그다음에 저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뭐 그렇게 나왔죠. 유엔 총회 때는 10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10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미국 패권이 점점 국제 무대에서 네. 사그러지네. 뭐
그 미국이 패권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게 네. 이런 국제 무대에서의 이런 표결이라든가 뭐 안보리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제는 그야말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네. 영향력을 빨리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 계속 사고를 치니까 네. 좀 짜증은 나지만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기 자체가 필요하다. 네. 이제 너무 필요하다. 분노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촛불도 그래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뭐 맨날 저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분노한 피로. 아까 필요한 분노 죄송합니다. 필요한 분노 이거를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인간으로 보면 안 되고요. 네. 인간으로 보다 보면 화가 더 나거든요. 예. 저 놈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다. 이미 이제 망가진 놈이야.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그나마 화가 좀 덜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더 나는 게 있어요. 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아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인간이 어떻게 그래? 너 인간이냐? 뭐 이런 네가 인간이냐?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간이라고 보는 한 분노 화가 지수가 난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네.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화나 분노는 다 감정이에요. 결국 예. 이 감정은 해소되지 않으면 정신을 파괴하고 괴로움을 좀 주거든요. 네네. 감정을 적절하게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고립돼 있을 때 감정 해소가 제일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술 먹다가 화면에 윤석열 나오면 네. 와 욕이 터져 나와요 사방에서. 던지거나.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 꺼 돌려 뭐 이러기도 네, 하고 네. 그거 자체가 감정 해소거든요. 그렇게라도. 그렇게 해야 풀리는데 만약에 이걸 보고 참았다 가만히 울분을 그러면 네.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자꾸 화병이 나오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해야 된다. 음. 특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해소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연대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싸우는 것. 예. 싸우면서 윤석열의 마지막 종말을 자꾸 자기가 앞당기는데 뭔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효능감을 느낄 때 또 효능감을 느낄 때. 그런 이제 분노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여기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네. 담벼락에다가 욕이라도 해라. 네, 이 네. 말씀이 좀 많이 떠오르고요. 네. 네. 이왕이면 같이 욕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감정 해소가 잘 돼요. 네. 광장에서 같이 촛불을 들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그게 좋죠. 예. 여러분 또 토요일 날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나라엔 대통령을 찾을 수 없네. 그 대신에 술통령 뒤통령 있네. 맨날 술 처먹고 지각하는 술통령, 뒤통수만 찍힌 뒤통령. 근데 난데없이 자칭 대통령 있네. 명품 받고 가래 뱉고 자리 내주네. 돋보이고 싶어 미친 범죄자 있네. 구속도로 태워드리세.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한 거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지. 탄핵 사유 넘쳐나는 뒤통령 탄핵. 기올킴도 당장의 구속. 이 나라엔 대통령을 찾을 수 없네. 그 대신에 술통령 뒤통령 있네. 맨날 술 처먹고 지각하는 술통령, 뒤통수만 찍힌 뒤통령. 근데 난데없이 자칭 대통령 있네. 명품 받고 가래 뱉고 자리 내주네. 돋보이고 싶어 미친 범죄자 있네. 구속도로 태워드리세.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한 거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지. 탄핵 사유 넘쳐나는 뒤통령 탄핵. 디올킴도 당장의 구속. 탄핵 사유 넘쳐나는 뒤통령 탄핵. 디올킴도 당장의 구속.
당장의 구속